자, 조금만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늘 나오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 오늘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차장님에 대한 평이랄까요? 들어봤더니 네. 딱 두 개로 압축됩니다. 네. 명쾌하다. 네. 정확하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또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차장님의 말씀 굉장히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 급등한 요인이 여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반등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이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결국 그 현물이라고 하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냐랑 연관이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요라고 하는 미국 업체들 쪽에서 재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가령 디램의 캐파를 오래된 캐파들이 있죠. 노후 시설을 뭐 이제 보통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뭐 비메모리 쪽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디램이 반등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시장에서는 기조적으로 이제 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낙폭에 대한 반등 부분이고요. 순서를 보더라도 이번에 자동차가 빨랐고 이번에 반도체가 나왔잖아요. 네. 어저께 물론 TSMC에서 매출 전망에 대해 잘 나왔고 잘 주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비어 있는 수급이었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워낙 많이 빠졌었죠. 고점 대비해서 뭐 일부 장비들은 35%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으로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다라고 하면 지수도 3,300을 가겠죠. 그렇죠. 근데 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반등을 줬을 때 큰 종목이 빠를까 작은 종목이 빠를까 보면 작은 종목이 빠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완성 반도체 업체보다는 장비나 소재 쪽에서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등세가 제법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약간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어제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하고 그렇죠. 오늘은 또 일본에서 이슈가 네, 생성이 네, 네. 됐어요. 좀 대안으로 가져가도 좋을까요? 결국 네. 대체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냐 아니면은 한 달 뒤에 사냐 사실 큰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에너지주들이 순환을 돌았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나 오늘은 원자력도 강한 편인데 이게 왜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에너지 가격이 최근 너무 급등했죠. 맞아요. 유가도 100불 얘기가 나오고 네. 천연가스, 석탄 다 오르니 비싼 원료들보다는 대체 에너지로 빨리 투자가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큰데 최근에 CPI와 PPI 미국에서 발표가 됐죠. 근데 CPI에서 근원은 시장치가 부합을 했고 PPI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YOY 기준에서 물가 상승을 한다라 그랬을 때 이번 달 5%, 다음 달 5%, 그 다음 달 5%면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만 똑같은 5%라고 한다면 저는 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네. 겁이 날 정도로 올라가지 않다. 시장이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대체 에너지도 조금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마 형격상으로 계속 흐름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수소호주 쪽에서 수소호주 보조금도 나올 거고 중국 쪽에서도 100기가와트로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가져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섹터 탑픽, 대장 업체들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한전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이 있을 것 같고 풍력 관련해서는 뭐 삼강 M&T나 뭐 CS 윈드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조정을 줄 때 담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사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3,000을 훌쩍 넘어서서 아마 당분간 3,000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네네. 지금 코스닥이 1,000포인트 아직 회복 못한 현재 네네. 989포인트, 네. 한 10포인트 정도만 더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오늘도 외국인들 거래소는 970억 매수인 반면에 코스닥은 짝 1,300억 정도 팔고 네,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기조적인 패턴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코스닥이 사실 주초에 바닥에서 반등은 빨랐거든요. 그랬죠. 지금 하락폭의 50%를 거의 되돌린 그렇습니다. 상태예요. 그래서 주초에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이 나가는 상황이고 네. 반면에 코스피는 반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약 1조 정도를 샀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를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네. 환율도 1,200원 정도를 갔다가 1,180원 초반, 1,182원 정도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외국인이 기조적으로 들어오려면 그래도 환율이 더 하락을 해야 되죠. 더 안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1,182원이 종가 기준하에 확연하게 이탈이 된다라 그러면 오늘 들어온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또 코스피와 코스타 시장의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순환하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낙폭이 있는 종목들은 결국 다 한 번씩 흐름이 올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기조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2, 3일 들어왔다가 또 하루 나갔다가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낙폭 종목들로 순환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3거래 연속 반등하고 있긴 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은 여전히 높고 네, 네. 외국인 수급 여전히 좀 적극적이지 않고요. 또 네, 인플레 네. 우려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냐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가가 5%씩 계속 나와두면 저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가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YOY 상승률이나 MOM 상승률 자체는 조금 더 쉬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 차량 부품이 생산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베트남에서 의류, 오늘은 또 어제는 폴더블 관련 부품들도 가동이 늘어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그 공급망이 해소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또 LA 물동량이 24시간 돌린다는 얘기도 있죠. 네. 결과적으로 공급망이 해소가 돼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우려는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는 명확하게 12월 3일까지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있던 큰 두 가지 이슈가 해소가 되어가는 시점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이 FOMC 의사록에서 이번 주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약 8개월에 가 줄일 거고요. 월간 150억 불씩 정도씩 해서 11월 혹은 12월 중순에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11월 아니면 12월 무조건 시작입니다. 불확실성은 없어졌어요. 물가 오르든 오르지 않던 시작은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 커질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아침에 흔들려도 오후에 또 안정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까를 고민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보통 21선 정도가 지금 글로벌 지수로 봤을 때 좀 못 오른 국가들이 올라간 시점이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나 S&P 지수를 보시게 되면 61선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한 61선 정도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아마 3,100을 조금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좀 먼저 가고 코스피는 조금 더 뒤늦게 가겠습니다만 61선까지도 겨는 10월 중에는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압구정 본부의 이경준 차장이 관심 두는 종목 그리고 그 투자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바닥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이전에 순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올라있는 종목보다는 빠져있는 종목이 아. 훨씬 편하죠. 예. 저희 입장에서도 바닥이 나왔다라 그러면 손절할 수 있는 확률이 밑에 있는 주식들은 그렇죠. 크지 않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3,300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을 때 게임 섹터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NC소프트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네, 블레이드 소울 2가 나오면서 사실은 실망감을 좀 줬죠. 그렇죠.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유저 입장에 유리한 환경이 있고 유리한 게임 과금 구조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 블레이드 소울 2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3일 날 차기 리니지 W라는 제품 게임이 론칭이 되는데
과금 방식을 유저한테 유리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국내 사전 예약이 500만 명, 해외가 5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해외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조금 인기가 있고 미르호 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리니지 W도 과금 방식을 유저한테 좀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뭐 대체 불가 토큰 형태 블록체인 기반 NFT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추정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금 소비자가 잘 또 재밌게 할 수 있게끔 게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게임주들은 쇼커버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닥권에서 편하게 매매하시고 또 생각 외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NC소프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소장님 말씀처럼 이경준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끝장 전략 이원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